여러분 안녕하세요. 분류 모델 평가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에서 지도학습은 분류와 회귀로 구분이 되는데요. 분류 모델은 주로 의사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어, 분류 모델은 분류를 말 그대로 하는 모델이고 회귀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한다라고 해서 주로 회귀 분석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의사결정 트리도 역시 회귀 모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형이 잘 학습이 되었는지를 평가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걸 우리 모델 평가 지표라고 합니다. 분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분류를 얼마나 잘했느냐 이게 평가 지표가 될 거고요. 회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했느냐 이런 것이 평가 지표가 됩니다. 그 분류 모델 평가 지표는 혼동 행렬을 기반으로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 정밀도, F1 스코어, ROC 곡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바로 우리가 다뤄볼 내용은 바로 이 분류 모델의 평가 지표입니다. 자, 분류 모델의 평가 지표는 얼마나 잘 분류를 했는가죠. 즉, 정확한 값을 양성인 값을 양성으로 얼마나 정확히 예측을 했는가. 음성인 값을 음성으로 얼마나 잘 예측했는가. 이게 바로 그 우리 분류 모델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값과 양성, 음성이 있죠. 예측값의 양성, 음성이 있을 때 이 분류해낸 결과들을 실제값과 비교를 해서 여기에 적어 놓은 매트릭스가 바로 혼동 행렬 또는 오차 행렬 또는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즉 오차 행렬은 분류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해서 정리한 표이고요. 이 오차 행렬을 기반으로 해서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 정밀도, FN 스코어 같은 평가 지표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 약자가 있는데요. 자, 이 표를 보면은 실제값 양성, 음성이 있고요. 예측값 양성, 음성이 있습니다. 자, 실제값 양성을 예측값 양성으로 예측했을 때 잘 한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true positive라고 합니다. 자, positive는 뒤쪽에 나오는 거 다 예측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쪽에 나오는 것은 잘 예측했다. 즉, 포지티브로 잘 예측했다. 이 말은 뭐예요? 실제값 양성을 양성으로 예측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반대로 실제값이 네거티브인데 예측을 포지티브로 했다. 실제가 음성인데 양성으로 예측했다라고 하면 예측이 뒤에 포지티브인데 펄스로 한 거죠. 그래서 펄스 포지티브라고 합니다. 이걸 약자로 TP, 여기는 F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부분이 여러분들 예측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가 양성인데 포지티브인데 네거티브로 예측했으면 네거티브 뒤에 들어오고요. 잘못 예측했죠? 펄스 네거티브가 됩니다. 자, 네거티브로 잘 예측했으면 예측이 네거티브고 잘 예측했으니까 true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매트릭스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FN, 여기는 TN 이라고 true, 네거티브. 자,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씩 평가 지표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평가 지표는 공식을 외우다기보다는 이 평가 지표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정확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제값과 예측값이 일치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즉 포지티브, 실제값 포지티브를 포지티브로 예측한 것 여기죠.
그 다음 실제 값 네거티브를 네거티브로 예측한 거 여기죠. 그럼 전체는 어디예요? 전체는 요거 4개를 다 더한 거죠. 98 더하기 2 더하기 96 더하기 4 분의 98 더하기 96. 이게 정확도입니다. 200분의 194가 되고요. 100분의 97이 되고 0.97이다. 자, 저 정확도란 건 대표적인 거죠. 양성을 양성으로 예측하고 분류하고 음성은 음성으로 분류했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 클래스 불균형에 있는 데이터 셋에서는 정확도만 가지고는 좀 부정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강아지 사진이 있고 고양이 사진이 있는데 이걸 학습시켜서 이제 어떤 사진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분류해내려고 해요. 근데 학습 데이터 자체가 강아지 사진이 1000개가 있고 고양이 사진이 10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강아지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도 강아지로 분류를 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 강아지 사진이 많기 때문에 강아지로 분류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죠. 고양이 사진이 들어가도 강아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지만 무조건 강아지로만 분류해도 뭐 1010개 중에 1000개니까 뭐 많이 정확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이 모델이 분류 모델이 정확하다라고 좋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외에 다른 지표들을 같이 고려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표들 중에 대표적인 게 재현율이 있습니다. 재현율. 민감도라고 하고요. 민감도는 sensitivity, 재현율은 recall이라고 합니다. 자, 재현율은 뭐냐면 실제 포지티브인, 실제 양성인 대상 중에서 포지티브로 예측한 값의 비율입니다. 아까 보면 실제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00개 중에서 진짜 1000개로 예측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진짜 강아지로 예측한 비율. 자, 이 표를 보면 어디일까요? 실제 포지티브인 것은 여기죠. 그 중에서 포지티브로 예측한 거. 자, 여기가 뭐냐면 TP예요. 그쵸? true, positive. 여기는 네거티브, false, 네거티브, FN이죠. 그 공식은 TP 더하기 FN분의 TP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매트릭스를 이해하시는 게 훨씬 문제 풀기에 좋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민감도, 재현율은 어떻게 구하냐? 98 더하기 2분의 98, 즉 0.98이 됩니다. 이 의미는 모델이 실제 양성인 데이터를 잘 찾아냈다는 것, 잘 분류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 다음 특이도. 반대로 특이도는 재현율의 반대예요. 즉 실제 네거티브인 것 중에 네거티브를 찾아내는 겁니다. 실제 네거티브 여기는 어디예요? false positive고요. 여긴 true negative가 되겠죠. 그래서 true negative 더하기 false positive 분의 어디죠? true negative. 이것도 역시 공식보다는 4 더하기 96분의 뭐예요? 네거티브를 찾아내는 거죠. 96. 그래서 0.96이 됩니다. 자, 이거는 실제 음성인 값을 음성으로 예측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1에서 빼주게 되면 이 값을 요거죠. 여기 실제 음성인 값을 양성으로 예측하는 거. 실제 음성인 값을 양성으로 예측하는 false positive. 요걸 구하는 것을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쓰면 돼요? 1 마이너스 특이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0.04가 되겠죠. 여기가. 자, 이걸 우리 FPR이라고 합니다. False Positive Rate는 1 마이너스 특이도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번엔 정밀도입니다. 정밀도는 재현율하고 조금 다릅니다. 재현율은 실제 값이 포지티브인 것에서 포지티브인 걸 골라내는 거죠. 정밀도는 거꾸로 좀 반대로인데요. 예측 값이 포지티브인 것 중에서 정말로 예측을 잘했냐, 포지티브인 것을 골라낸 겁니다.
포지티브로 예측한 대상 중에서 실제 포지티브인 값의 비율. 공식은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거 보죠. 98 더하기 4분의 98, 그래서 0.96이 됩니다. 특히 이 정밀도나 재현율 이런 것들은 클래스 불균형이 있는 모델에서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암 진단 모델에서 암으로 진단을 했는데 그 중에 진짜 암 환자가 있는 게 어느 정도냐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을 할 때 정밀도를 기준으로 높은 것을 선호를 하게 됩니다. 자, 각각의 이제 평가 지표들을 봤는데요. F1 스코어라는 것은 조금 더 종합적인 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정밀도와 재현율을 결합한 조합 평균이고요. 공식으로는 이렇습니다. 여기가 재현율, 리콜, 정밀도. 자, 이걸 풀어서 보면 2 곱하기 정밀도 더하기 재현율 분의 정밀도 곱하기 재현율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재현율은 0.98, 정밀도는 0.96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한 거 분의 곱한 거, 거기에 2를 곱하면은 이 정도 값이 나오고요. 0.97, 이게 F1 스코어가 되는데, 이 F1 스코어가 0부터 1 사이 값을 가지고요. 값이 클수록 모델이 정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의미는 정밀도와 재현율이 모두 높을 때 높은 값을 갖는데, 이건 특히 클래스 불균형이 있는 데이터에서도 잘 동작하기 때문에 분류 모델을 평가할 때 우리 F1 스코어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자, ROC 곡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FPR 아까 봤죠. 1 특이도입니다. 1 특이도. FPR은 실제 음성인 값을 양성으로 예측하는 것이고요. 이 FPR의 값에 따른 TPR, 트루 포지티브는 민감도, 재현율이었습니다. 재현율 또는 민감도를 변화를 표현하는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계값이나 이런 파라미터 값을 변화해 주면서 이 곡선을 쭉 그려주게 되는데요. 왼쪽 상단 모서리에 가까울수록 좋은 성능이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높은 재현율과 높은 특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으로 갈수록 F1 스코어도 높아지겠죠. 자, 재현율과 높은 특이도를 보여주고요. 자, 그림은 A, B, C 이렇게 지금 하나 보여지는데 이런 식으로 보통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쪽으로 갈수록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AUC는 ROC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아래 면적을 말합니다. 자, 최대는 얼마가 되겠어요? 1 곱하기 1. 전체를 다 하면 1이죠.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이쪽으로 갈수록 성능이 좋다 그랬죠.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우수하다. 역시 이것도 분류 모델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하나의 평가 지표로서 사용이 됩니다. 예, 분류 모델 평가 지표는 이 정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은 이해하시면 문제들을 풀 수가 있는데요. 한번 기출 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8회 문제네요. ROC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금 설명했죠. FPR 값에 따른 TPR 값 그래프이다. 맞죠. FPR이 작아도 TPR이 클 수 있다.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FPR 값이 여기에 있어도 TPR 값은 클 수 있죠. 이게 성능이 좋을수록 그렇게 클 수 있습니다. 자, 무작위인 경우 TPR과 FPR은 같은 곳으로 수렴한다. 자, 곡선이 어디로 이쪽으로 다 수렴하고 있죠. 예, AUC 값이 작을수록 좋은 모델이다. 이거 아니죠. AUC 값은 이 영역의 넓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클수록 좋은 모델입니다. 다음 문제. 실제 값이 참일 때 예측 값이 참일 확률. 이건 뭐예요?
실제 참인 것 중에 예측, 분류를 참으로 해놓은 것, 참인 확률을 말합니다. 재현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혼동 행렬에서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 정밀도 계산 결과로 적정하지 않은 것은, 이건 하나하나 계산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정확도는 전체 중에서 양성을 양성으로, 음성을 음성으로 구별한 값입니다. 즉, 전체가 얼마냐면 50, 50이니까 100분의 48 더하기 38. 이거는 86, 100분의 0.86 맞네요. 자, 민감도는 리콜이라고 했고요. 재현율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참인 것 중에, 실제 참인 것 중에 예측도 참으로 한 거, 분류도 참으로 한 겁니다. 자, 네, 48. 자, 60분의 48이 되고요. 6으로 나누면 10분의 8, 80. 0.8이 민감도인데 잘못 구했네요.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입니다. 자, 특이도 한번 구해볼까요? 특이도. 특이도 같은 경우에는 거짓을 거짓으로 분류해낸 겁니다. 네거티브, 즉 전체가 원래 거짓인 게 40개였는데요. 그 중에 38개를 분류해냈습니다. 자, 이건 0.95입니다. 맞죠? 정밀도는 예측을 포지티브로 한 것 중에 50이죠. 48. 원래 참인 거. 즉 0.96 맞습니다. 자, 다음 혼동 행렬을 참고해서 계산한 값으로 옳은 것은, 비슷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값을 구하지 않고 수식만 썼네요. 자, 정분류율, 이거 정확도 말하는 겁니다. 자, 전체가 10개, 20개에서 정분류율은 3 더하기 7, 10입니다. 0.5죠. 즉 20분의 10. 이거 틀렸습니다. 20분의 10이 맞고요. 민감도라는 것은 여기죠. 참인 것 중에서 참으로 분류한 거, 예측한 거. 제가 예측, 분류 구별해서 쓰는데, 어떤 것으로 분류했다. 이것도 예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값을 예측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으로 분류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분의 3 맞습니다. 2번이겠네요. 특이도는 여기죠. 6 더하기 7분의 13분의 7 틀렸습니다. 이게 7이죠. 정밀도는 포지티브로 예측한 것 중에 9분의 3, 3분의 1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F1 스코어를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F1 스코어는 정밀도와 재현율을 조합 평균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수식으로 쓰면 2 곱하기 아래 분자는 정밀도 더하기 리콜, 분모는 정밀도 곱하기 리콜, 프리시전 곱하기 리콜.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ROC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머신러닝 모델을 평가한다. 맞습니다. 특이도와 민감도를 이용한다. 자, 이거 맞죠? 자, ROC 곡선은 민감도, 네, TPR이라고 했습니다. 세로가 TPR, 가로는 1- 특이도. 이거 뭐라 그랬어요? FPR이라고 했습니다. 특이도와 민감도를 이용합니다. 맞죠? X축은 특이도, Y축은 민감도이다. 아니죠? X축은 1- 특이도입니다. 아래 면적이 클수록 좋은 모델이다. 맞죠? 다음 혼동 행렬을 보고 틀린 것을 고르세요. 자, 이것만 이해해도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정확도는
전체 중에서 TP, TN입니다. 정밀도는 이쪽이죠. TP, FP 중에 TP 맞죠? F1 스코어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이죠. 조합 평균이다. 네, 틀렸습니다. 재현율은 뭐예요? 여기죠. TP 더하기 FN 분의 TP 맞습니다. 자, ROC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볼까요? 앞에 나온 거 요거 그대로입니다. 자, 특이도가 증가할수록 민감도도 증가한다. 맞나요? 자, 특이도가 증가하면요. 거꾸로 가죠. 민감도가 감소합니다. 그렇죠? 1 특이도가 증가할수록 민감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건 틀렸습니다. 곡선 아래 면적이 0.5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좋다. 이거 아니죠. 1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좋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형의 성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형은 분류 모델에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특이도는 음성인 케이스를 아니죠. 음성으로 예측한 비율이다. 그렇죠? 이건 뭐예요? 1 특이도. 이게 음성인 케이스를 양성으로 잘못 예측한 비율을 말합니다. 이게 FPR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ROC 곡선을 이용한 분류 모델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읽어볼까요? AUC의 면적이 클수록 분류 모델 성능이 좋다. 맞죠? ROC 곡선으로 혼동 행렬을 구할 수 있다. 이거 아니죠. ROC 곡선은 곡선일 뿐이지 이 1 특이도 그다음에 민감도 이 곡선일 뿐이지 여기에 실제 혼동 행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혼동 행렬로부터 이것 값들을 구하는 거죠. 인계값을 변화시키면 곡선도 따라서 변화한다. 맞습니다. 세로축은 재현율을 나타낸다. 민감도, 재현율 같은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ROC 곡선의 축을 구성하는 지표로 맞게 구성된 것은 민감도와 특이도. 네. 자, 민감도가 0.6, 정밀도가 0.4인 경우 FN 스코어를 산출하면 얼마인가? 자, 2 곱하기 FN 스코어는 민감도 더하기 정밀도, 민감도 곱하기 정밀도. 자, 여기 1입니다. 1. 그래서 0.48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중 재현율에 대한 공식으로 옳은 것은? 재현율은 뭐예요? 재현율은 참인 것을 참으로 분류하는 거죠. 참인 거 TP 더하기 FN 분의 TP입니다. 네, 2번. 예, 여기까지 해서 기출 문제 좀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자, 컴퓨전 매트릭스에 대한 이해하고 그 각각의 평가 지표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으면 거기로부터 우리 충분히 F1 스코어까지 다 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분류 모델 평가 지표는 항상 나오는 문제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꼭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